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용산에서 아주 뻑적지근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에 이어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그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날 1회 청문회가 열리고 25일 날 2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미 21일 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출석 5일 전에까지 모든 증인들이, 청문회에 나올 증인들이 모두 채택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저는 거절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왜냐? 전부인을 부른다 하고 우리가 김민석 의원 전부인 얼굴을 왜 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봐야 되는데요? 아주 망신을 주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용산에서 뻑적지근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야당 대표를 무려 720일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안 만나다가 저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용산에서 진짜 만남 같지도 않은 만남이 이루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국회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라고 서러움을 헌법재판소에서 토로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가 압도적 다수의 야당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는 720일 동안 야당을 한 번도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잘 왔습니다 말 안 해놓고 무슨 지가 국회를 갔을 때 민주당이 지를 신사적으로 대우해 주길 바랍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8일 만에 이 야당 대표 같지도 않은 김용태 34살짜리 이거 송파 구의회 처음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광명시에 국회의원 붙다가 또 떨어지고 26살에 처음에 구의원 나가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가 또 떨어지고 한 놈을 어디 가서 인턴하기도 여러 번 놈을 인턴도 지금 34살인데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국회에. 34살짜리 이 김용태 이거 하고 요번에 이거 새로 선출된 송언석이 한부모 자녀 모두 낭비다. 한부모 자녀들에게 지원금을 더 주는 건 낭비다. 깎아라. R&D 과학기술 R&D에 지원금을 더 주는 건 낭비다. 얘들이 무슨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고 얘들이 무슨 구글 같은 대기업을 이룬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금을 더 줘야 되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삑삑 하고 있는 이 송원석이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송원석이를 김용태하고 송원석이를 불렀다고. 요 옆에는 누구예요? 우상호. 야당과의 대화를 주로 하는 우상호 정무수석. 여기는 김병기 원내대표. 여기는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여기 우상호, 여기 송원석, 여기 김용태. 김용태 표정 봐라, 야, 34살에 내가 이거 들어왔다 알겠나? 아이고, 짜스가. 임마들이 앉아가 뭔 소리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G7을 가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이만큼 회복됐다 가더라. 저분은 놀래더라. 뭐 AI 서비스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AI를 하게 되면은 고용이 많이 줄 텐데 어디에서 다른 데서 일자리를 많이 차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셨다고. 그런데 김용태는 또 뭐라 했느냐 하면 1. 여기 송은석 국힘 원내대표 우리에게 법제사법위원회를 달라. 당장 달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할 말이 쌓였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난 몰라. 당장 만나. 이거 아닙니까? 여 김용태는 또 뭐라 해서 이번에 미뤄진 이재명 대표의 너그가 조작해가지고 밀어붙인 5개 재판,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법인카드 전부 다 임기 5년 뒤에 다 받아라. 야, 이 김용태야. 네가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한 번이라도 재판받으라고 말해본 적 있어? 너무 시작해마. 어린 놈의 새끼 머리에 피똥도 안 마른 새끼가. 송은석 국힘 원내대표 또 뭐라 했노 임마 이거.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당장 취소. 야, 송은석이는 뭐든지 법사위원회 당장 달라.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장 철회해라. 뭐 당장 뭐 되게 급한가 봐. 나는 김민석이한테 한번 맡겼으면 좋겠던데. 송은석 너그의 얘기겠지. 주진우의 얘기겠지. 야, 이 경상북도 김천 새끼야. 은진송 씨, 이 노론 이놈의 새끼마. 내 이 수 틀리면은 송은석이 니하고 친일파 송병준이하고의 관계 내가 다 까발려버리겠어. 내가 아직까지 참고 있다. 자꾸 까불어라. (24일)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전부 다 처벌해라. 뭐라도 당장 지명 철회해라. 누구 마음대로. 49.34%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뭐라더라 50.6%는 지지하지 않았다고. 예라이 나쁜 놈의 새끼. 기획재정위원회라고 숫자 계산은 밝아가지고 서울법대 나온 주제에 이만 놈의 새끼 막 확 윤석열 대통령은 47.8% 받아가지고 왜 그랬나? 48.3%밖에 못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3년 동안 난리를 쳤대? 니는 3년 동안 뭐 했는데? 아니,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말 같아야지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여러분 이란에 그 핵 군사 시설 있죠. 지하 100m 지하 90m라든가 지하 90m에 건설한 포르도에 있는 핵공장 농축 우라늄은 이스파한이고 핵공장이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 가지고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떨어뜨려서 어떻게 B2 폭격기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폭격기라 불리는 B2 폭격기를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떨어뜨려서 90m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60m밖에 못 뚫고 들어가도 한번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면 한 80m 뚫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려서 90m 안에 있는 모든 핵 장비들을 부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주 동안의 협상을 하겠다. 2주 동안 기다려주겠다. 뭐 이란의 핵무기를 포기해라. 2주 동안 안 기다려주네. 그냥 부숴버렸네. 그럼 이제부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내에서 엄청나게 반 트럼프 시위가 몰렸잖아요. 그죠? 그 반 트럼프 시위가 몰리니까 결국에는 위기의 타개책으로 이란을 폭격했다 이 말이에요. 이란 인구가 9,200만 명인데 굉장히 크죠, 나라가. 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되고요. 인구도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9,200만 명이니까. 뭐 정확하게 2배는 아니지만. 베트남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베트남이 지금 9,500만 명 정도 되거든. 9,200만 명 정도 되는 이란, 그것도 이슬람에서 가장 종파성이 세고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시아파의 대장인 이란을 저렇게 포르도에 폭격을 해가지고 부셨는데, 그것도 협상 기한을 제시해 놓고 연막 작전을 딱 쳐놓고 속이고 그거를 부셨는데, 여러분 9.11 테러 같은 게 과연 안 일어날까요? 이란이 그냥 있지 않을 텐데요. 이 트럼프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하게 한다고 해서 9.11 테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 숨었는데 탈레반 계속 공격한다 해가지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이 세계사회에서 신뢰를 잃겠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 전체가, 그 넓은 땅덩어리가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이거 시원하게 때려 부쉈다고 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야. 김정은이로 봐서는, 우리로 봐서는 아주 잘된 일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불안해가 잠을 못 자니까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만약에 그 벙커버스터를 해서 부셔버렸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린 쥐가 돼서 이란처럼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어떤 행동을 취한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란 다음에는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거기에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를 가시게 되면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데, 그 트럼프를 만날 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란 말이에요. 봉쇄할 거란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쪽을 봉쇄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각종 두바이유 석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두바이유를 통과시켜 주던 이란이 저렇게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눈 돌아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잠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서 집단 성명서를 발표할 때 우리나라 거의 끼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스라엘의 이란을 폭격하는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꾸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역할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말이죠.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이 거기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토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제 잠 못 자게 생겼습니다. 북한을 저렇게 공격한다. 아우,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조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앞에서는 말로 처리하고 뒤에서는 갑자기 실행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 25일 연속으로 벌어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청문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 뒤에 곧바로 벌어질 나토 정상회담,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봤을 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란을 필요 이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란은 최고조로 긴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오해가 생기고 그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달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지금 72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윤석열과는 달리 18일 만에 이런 모양 좋은 사진을 하나 남겼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크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해도 우리 민주당은 합니다. 여러분,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